안녕하세요. 화면이 또 이상하게 나오네. 네, 좀 조정을 할게요. 아유, 진짜. 야, 진짜 뒤에 엄청 밝게 나온다. 제가 이거 찍을 때만 해도 날씨가 우중충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이거 찍으려니까 날씨가 이렇게 햇볕이 비치는 건 또 뭐야. 아유, 진짜. 선이 좁아가지고 여기 최선인가? 아, 화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보고 계세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이게 최선이야. 뒤에 배경이 흐리게 나오는 게 이렇게 돌리면 너무 환해서 또 햇볕이 또 가려지면 좀 이렇게 바꿀게요. 네, 제 얼굴 보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자료 보고 저 얼굴보다 이제 목소리 듣고 수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료 준비하시고 화면도 좀 보시고 예쁘게 다리 꼬고 앉지 마시고요. 예쁘게 앉으셔서 이렇게 몸도 좀 움직이시고, 왜냐면 1시간 15분을 앉아 계셔야 되니까 이런 데가 쑤시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움직이셔서 목소리 이렇게 돌리시고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 네 1분 들려드려야 되는데 2분씩 늘어나거든요. 네, 네. 자, 이렇게 움직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중간고사도 다 끝났고, 그죠? 이제 기말고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선생님은 이 수업을 들으실 때가 조금 이렇게, 11월 초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미리, 저도 이제 일정이 있어서 미리 찍어서 그런데, 중간고사를 다들 잘 해갖고 오셨어요. 오시고, 별로 그렇게, 뭐, 글을 쓰셔서 카톡으로 찍어서 저한테 주신 분도 계시고, 메일 작성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 칼라 프린터로 예쁘게 PPT를 만드셔서 딱 뽑아서 집게를 딱 찍어가지고 넘겨서 봤을 때 이분이 얼마나 여기에 이 과제에 정성을 다했는지 보여주신 분도 계시고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제가 성적을 드릴 때는 이게 지금 좀 애석하게도 대면 평가도 아니고 동영상 평가에다가 절대 평가도 아니고 상대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많이 드려야 한 10분 정도 밖에 안 돼요. 동영상을 열심히 들으시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는 제가 서로 저 얼굴 처음 봤어요. 실물이 더 나요. 뭐 이런 분 화면빨이 그래서 제가 연예인을 안 했나 봐요. 화면이 안 받아서 그런 분도 계시고 막 그런데 자료상만 가지고는 서류상만 가지고는 제가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험을 안 보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길게도 좀 드렸어요. 중간고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조금 길게도 드렸는데 기말에는 제가 2주 전에 미션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기간이 넘기면 차감. 왜냐면 12월 중순 돼서 제가 한꺼번에 와서 평가가 다 끝나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당 3번씩 평가가 들어가야 돼요. 출석 평가, 중간 평가, 기말 평가. 이렇게 이게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의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한 사람에 그러면 지금 60명이 이거 듣고 계세요. 그럼 저는 작업을 할 때 한 사람당 3명이니까 어마어마한 평가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을 할 때 180번을 입력해야 돼.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입력할 때 180번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이 평가가. 그래서 기말고사 평가를 할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제 그렇게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기간을 꼭 엄수해 주셔야 돼요. 메일로 처음 보냈어요. 아유, 할 줄도 모르는데 메일로 보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옆집 아저씨, 앞집 오빠, 뒷집 강아지 빼고 다 할 줄 알아요. 메일은. 그러니까 학교에 오셨으니까 좀 배우시면서 물어가면서 이렇게 제가 있으시면 이게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컴퓨터 수업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씨 막 크게 크게 하신 분 있어요. 한 장에 막 서너 개씩 하신 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보기는 뽑는 사람이 종이를 엄청나게 뽑습니다. 웬만하면 한 장에 딱 뽑을 수 있게끔. 그리고 칸을 막 글씨를 막 뭐 17포인트까지 이렇게 막 하신 분도 계세요. 그냥 별로야. 그렇게 하시면 종이 아깝거든요. 제가 선생님들 그런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종이를 감수해서 제가 뽑는데, 한 장에 나올 거를 세 장에, 표지는 제가 인정, 겉표지는 뽑았을 때 인정.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과제를 하실 때 메일을 보내니까, 메일에는 제가 썼는데 왜 모르세요? 60명 선생님들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보내거든요. 저 받는 사람 입장에서 100명이 넘어가요. 메일 받는 게. 예,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을 내서 밤에 제가 다 프린터를 해놔요.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안 들어왔는지 막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리고 확인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메일 제대로 들어갔나요? 그럼 제가 또 메일을 막 핸드폰으로 메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네이버 메일로 한 거예요. 구글 메일은 또 막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지, 뭐 학교 메일로도 사이트에서 들어가야 되지, 뭐 교원 번호 들어가야지, 뭐 이러니까 정신 없는데, 연동을 딱 시켜놨기 때문에 네이버 메일은 그 자리에서 제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네이버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간고사 때는 조금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뭐, 아유 저는 메일이고 뭐고 귀찮아요, 손으로 써서 찍어서 보낼게요. 상관없습니다. 제 번호 알려드렸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과제 맨 위에다가 학번하고 이름을 적어 주셔야 제가 찾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좀 해주시면 중간에 기말고사 때도 제가 뽑아서 정리정돈을 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하기 전에 또 하나, 또 약간 그 선생님들이 학교 오시는데 엄청 힘들죠. 그죠? 엄청 힘드시고, 또 차가 계시는 분은 여유가 있으실 거고, 차가 없으신 분들은 모르셔서 그렇지 뭐 셔틀 타고 내리고 올라오고 엄청 힘들어요. 그죠? 다 노고가 있으시죠. 근데 거저 얻어지는 거는 없어요. 자기가 노력을 하고 시간과 노동과 자금을 포함시켜야지만 뭔가가 얻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들을 10년 이상 넘게 해서 박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 2년 안에 또는 3, 4년 안에 다 마치잖아요. 그러면 1, 2년만 하셨다, 그럼 전문학사 받으시는 거고, 시간과 정성과 노동과 자본이 들어가야지만 얻어지는 거예요. 또한 당연히 지식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저는 저희 성인학습자들이 어른들이 오셔서 공부하는구나, 대단하구나, 야 저분들한테 가면 인사를 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양보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는 해요. 하는데 요새 애들이 또 말을 듣나요? 부모님들이 하나둘 낳았으니까 얼마나 또 예쁘게 이렇게 길렀겠어요. 학교인데 뭐 어쩌라고, 나도 다리 아픈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히 그 셔틀버스에서 새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음. 물론 요새 어르신이군요. 같은 학교 학생이지만 어르신이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가십시오. 전 서서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바라지도 마세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대우를 해야 돼, 이것도 그런 마인드 가지시면 안 돼요. 딱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핫스팟 딱 끼고 핸드폰 보면, 그리고 자버리거나, 자리 양보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인학 숫자가 새치기를 한다는 둥, 너무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둥, 엘리베이터 했을 때 막 밀치고 들어간다는 둥,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민원을 모아서 저희 센터로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 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마셔라,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적당히 어, 웃으면서 내가 다리 아픈데 먼저 타도 돼? 미안하다. 뭐 이렇게 애교스럽고 그러면 학생이 왜 저래? 네. 싫지만 네. 뭐 이럴 거라는 거죠. 미안하다. 나 늙었다. 관절이 안 좋다. 나 고관절이 이상하다. 뭐 이런. 그래서 마찰이 없게끔 웬만하면 뒤에서 욕을 안 먹게끔 행동하셨으면 좋겠다. 일부겠죠, 일부. 제 수업을 듣는 대인관계 능력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 전체 인원이 1,500명이에요. 지금 현재 1, 2학년들 다 합쳐서 제가 파악한 경우는 2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10%만 따져도 150명이거든요. 20%를 넘어가지 않아요. 10%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내년에 2024년도에 들어올 사람들은 20%가 훨씬 더 넘어가요. 물론 학생들한테도 비중을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근데 다 제가 들어가거나 저희 그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성인학습자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학생하고 전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금 성인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약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지만 1,500명 다 1,000명 이상 1,300명 이상 다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다리도 아프고 걸어도 못 다닐 정도면 학교에 왜 오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대화해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분은 하구열이 엄청나게 대단하다. 그리고 조금 더 배려해 주면 안 되냐? 근데 따져보면 주가 학생 위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가장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생들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나도 지금 학생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땐 물론 성인학습자들도 있지만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국가에 발전시킬 수 있는 거는 우리 후세대라는 거죠. 내 자식이 또는 내 손자가 밖에 나가서 그런 약간 불이익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불합리한 그런 어떤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속상해야 더 속상해.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 지적 지식이 있는 또 인격이 있는 성인들이 그래 넓은 아량으로 그래 너희들은 또 먹고 살아야지. 나는 또 다 결혼도 하고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아들 딸들 다 결혼시키고 손자들도 다 그런데 그래 그럼 너희들 먼저 해라. 이렇게 어른으로서 약간 배려,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대인관계 한 60명 들으시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물론 잘 하실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챕터 8 갈등의 의미와 갈등의 해결 방법. 이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랑 어떻게 상통했는지 또 그런 얘기가 딱 얘기하네요. 갈등이 뭐예요? 이렇게 갈등의 의존적인 사전적인 의미라고 딱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랑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남편도 아내도 내가 난 자식도 딸도 맞지 않습니다. 그냥 맞춰가는 것 뿐이지요. 하물며 같이 공부하고 조직에 들어오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딱 맞냐? 아유, 이런 사람은 찾기 힘들죠. 맞춰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미안. 내가 좀 실수한 게 있구나. 미안. 이해해. 나도 어차피 또 그런 사람이니까. 나 잘 몰랐어. 이해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약간 나의 잘못이나 나의 미스테이크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실수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갈등의 의미와 갈등의 해결 뭐 지금 이 저희 대인관계가 어디에 국한되어 있다고 제가 계속 언급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업의 조직을 바탕으로 만든 PPT예요. 그래서 갈등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갈등의 발생 원인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기업을 바탕으로 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 보세요. 여직원하고 남자 직원이 끈을 막 이렇게 잡아다닐라 하고 대표이사가 뭔 소리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갈등은 여러 경우가 있죠. 같은 말을 해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다르게 들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A라고 얘기했는데 누구는 A-로 듣고 누구는 A-2로 듣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누구는 아이씨 날 욕하는 거야 뭐야 진짜 약간 비아냥거리네 이렇게 듣는 것도 있고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마음이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이런 조직이나 뭐 집이나 뭐 어딜 뭐 모임이나 이런 거 갔을 때 내가 기분이 일단 좋으면 상냥하게 대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딱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또 와가지고 저 눈빛 봐라. 눈빛 쳐다보는 꼬라지 진짜. 이러면 벌써 마음이 탁 닫아버리면 예쁜 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두 사람이 앤드 세 사람이 바보 만들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을 두 사람 앤드 세 사람이 또 우상을 만들 수도 있는. 그 사람 왜 그런데? 그분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맞아. 내가 겪어봤는데 그 사람 이상해. 뭐 어떻대? 그냥 뭐 저 말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봐요. 세 사람이. 한 사람이 막 열을 내는데 어떤 사람이 맞장구 뚝 치고 어떤 사람이 쿵 짝 짝짝짝 이렇게 해버리면 걔는 완전 병신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해. 나도 인정. 뭐 좋은 점 나쁜 점 있겠지만 저도 나쁜 점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조직에서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죠. 그게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이해시키지 못하는 거죠. 물론 피곤하죠. 저 이미지 관리하려고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에 대한 어떤 개념을 보면 갈등이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를 통해서 조직 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실천 대표자는 밑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단 그 사람의 시너지나 그 사람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끌어올리고 성과가 내려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사야 돼. 그게 다른 교수님의 어떤 방법이잖아요.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이 어쩔 수 없게끔 저분이 저렇게 하시니까 나도 진짜 이거 아닌데 진짜 정말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게끔 마음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살려는 사람이. 모든 조직은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갈등의 개념 어떻게 보면 컨프런스라고 해서 충동, 갈등, 투쟁, 어, 접, 접촉, 뭐 다툼 뭐 이런 것까지 약간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는 이런 컨프런트라는 단어인데요. 제일 쉽게 얘기하는 거는 갈등. 보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상반대로 충동되고 동인 및 내외적인 욕구가 발생됐을 때 나타나는 거의 비슷한 힘으로 대립하는 상태다. 동인 어떤 상태에 일으키거나 변화를 주기 위한 어떤 작용하는 힘, 직접적인 원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충동,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동의는 어떤 상태에 일으키거나 변화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을 거의 다 뭐겠어요. 첫 번째, 주둥이. 우리가 하는 주둥이. 주둥이가 문제, 주둥이가. 말을 이쁘게 안 한다는 거죠. 말을.
그 사람이 알아요. 아유, 저게 너한테 아부하려고 진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알고요. 저희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점쟁이도 아닌데, 점도 여태까지 태어나서 신년 운세도 본 적이 없는데, 학생들을 봐서 학생들이랑 대화하면, 아, 제가 지금 구라를 치고 있구나. 아, 제가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눈에 보여요. 진짜 오리지널 연기자 아닌 이상, 제가 그 보여요. 너 선생님들은 안 보이겠어요?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60대, 60대 중반, 70대, 70대 중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모르시겠냐고요. 진심을 다해서 하는구나. 저 사람이 그냥 지 밥벌이 하려고 하는구나. 교수들이 하는 행동 보고 아시잖아요. 똑같아요. 저희는 모르겠냐고요. 저 평생 사람 대상으로 먹고 살아는 사람들인데 저 교수들은 모르겠냐고요. 알죠. 그래서 이런 갈등은 성인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입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음,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자기 의견을 잘 푸는 작용하는 원인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 말이라는 거죠. 말실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겠어요. 나이가 먹으면 주둥아리 닥치고 몸만 열어라 지갑 열어라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웬만하면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어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갈등을 보면 갈등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갈등의 원인은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요. 나랑 같이 쟤는 이상한 생각 또라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생각 진짜 골 때리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잖아 있습니다. 상대 의견에서 완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이 나오라는 거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구나. 어, 그런 거죠. 아니,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뭐 트럭 끌고 다니면서 막 주차 공간이 너무 작아요. 앞에 주차해서 너무 앞에가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모닝 갖고 다니는 사람 뭐야? 널널한데. 왜 없어, 공간이? 엄청 많은데.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경험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기가 갖고 있고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 다른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 생각을 무조건 너무 비판적으로 이거는 선입견이 딱 머리에 마음에 딱 박혔기 때문에 쟤는 아니야. 쟤랑 나랑은 생각이 달라라고 딱 단정됐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뭐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분들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거나 뭐 이렇게 배꼽까지 나와 있는 옷걸이를 요새 여자애들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입고 다녀요. 그럼 등짝이 허옇게 지금 날씨도 선선해 죽겠는데 그럼 어른으로서 진짜 아주 벗고 다녀라 벗고 다녀. 이렇게 들면 아주 그냥 가슴팍이 나오겠다. 아주 뒤집어 까고 다녀라 뒤집어 까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젊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저 놓친네 진짜 패션을 모르네. 지금 이게 유행이거든요. 아유, 얼어 뒤지겠다, 얼어 뒤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이 지금 유행이에요. 지금 선생님들 젊을 때 그 윤복희가 미니스커트 입어서 머리 남자들 장발이어서 막 자르고 막 이랬잖아요. 사회적으로. 지금 시대는 배꼽 나오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골반까지 내놓는 그리고 더 웃긴 건 스키니처럼 딱 달라붙는 팬티 안 입고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게 유행이거든요. 그런 걸 보고 막 지적하고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또라이 저런 걸 입고 어디로 와 운동화는 입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생각하는 사람끼리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이 든 사람은 꼰대 쟤는 아니야 꼰대 쟤는 빠져야 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갈등의 단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논평과 제안을 하는 경우 내 감정을 너무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너무 거기에 포함시켜서 상대를 대하지 말아라. 타인의 의견을 발표를 마치기 전에 아유 생각하는 꼬라지 하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 날씨도 추운데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감기 걸리겠다.
이러면서 약간 이제 배꼽 티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손자 손녀가 있다면 손녀가 있다면 허리는 엄청 날씬하구나. 나도 왕년에 그랬다 씨. 막 이렇게. 근데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으니까 아우터라도 한 건 하나 입고 다녀. 뭐 이렇게. 음. 만약에 잔소리하면 엄마가 뭘 알아? 아, 이게 유행인데. 뭐 이런 얘기. 엄마는 안 되잖아. 엄마는 똥배 나왔잖아. 나는 지금 배가 안 나왔거든. 막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서로에 대한 비난, 상대편 물론 여긴 서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목표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사소통이 있어야겠지만 대인관계로 들어가 보면 상대편의 입장, 상대편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 사람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에 대해서 대인관계 모두 다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 편을 가르고 타협을 거부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 진실과 진정한 소통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랬잖아요. 고래가 우리 말귀를 물론 그 수족관에서 뭐 쉬하는 애는 알아듣겠지만 알아들을 때마다 걔는 뭐 줘요? 먹이 줘요. 보상을 준단 말이에요. 인지시키는 거야. 저 사람의 행동에서 이렇게 하면 뭐를 먹는구나. 저 사람의 행동에서 뭘 하면 뭐를 주는구나. 뭐 이런 것들. 똑같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릴 때 아기 때 10살, 뭐 12살 내가 어떤 능력이 없을 때 부모님한테 대들 수 없을 때 갈등이 부모님끼리 있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엄마가 화가 내거나 아빠가 화를 내거나 아빠가 엄마를 때리거나 또 반대로 엄마가 아빠를 때리거나 부시거나 이런 걸 보고 자랐던 아이라면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이 울면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어떤 쇼크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벌써 정착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그 아이들의 그 정서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지금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던 가능성이 비율학적으로 훨씬 더 많으세요. 폭력적이고 언행이고 뭐 여자는 이래야 돼, 저 남자는 이래야 돼, 남자 중심으로. 아니면 남자 중심이라 하더라도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사업 전선에 뛰어드셨던 게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분이시거든요. 저도 물론 공부는 했지만 만만치 않았던 그런 가정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부모님한테 받았던 거 내 자식한테 다시 되물림 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도 대를 끊어야 돼, 대를 끊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완벽하게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잠재의식에서 정말 화가 날 땐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했던 행동이 나와요. 아니라고! 라고 소리를 지른다든가 나도 모르게 화를 낸다든가 억눌려 있던 거 이렇게 뭐 학교 생활에서 막 억눌려 있던 거 친구 생활에서 억눌려 있던 거를 편안한 가족들한테 퍼붓는다든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옛날에 애기였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미묘한 어떤 방식에 서로 공격할 수 있는 그게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울분도 토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기 위해서 막 약간 정신적으로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갈등이 대인관계에 있든 가족관계에 있든 친구 간에 있든 어떤 사이가 있으면 상대편에서 먼저 생각하는 화가 나는 거를 나는 도저히 못 참아. 나는 원래 그래. 난 바른 말만 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호흡 그리고 마음속으로 1, 2, 3, 4, 5 이 정도는 좀 쉬고 10개까지는 너무 길어. 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랑 싸우고 있는데. 이럴 수 있으니까 속으로 5번 정도 쉬고 상대한테 대인관계에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내가 이게 승리하고 싶다라는 방법 중에 하나 또 하나는 조용히 까는 거예요. 차분하게 조용히 논리적으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정립을 딱 시켜놓고 전, 후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뭘 잘못했으며 뭘 어떻게 했으며 당신의 잘못이 이렇고 내 지인들한테 약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당신이 조금 미스테이크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까는 거죠. 그게 제일 성인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애들처럼 막 삿대질하고 막 이런 경우. 또 제가 옛날에 읽었었던 이거는 어거지를 읽었었는데요. 교회에서 무슨 그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아브라함 링컨의 자서전을 읽고 자기소개 속에서 그 독후감을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었는데 자서전을 읽었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거든요.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 시절에 조금 이렇게 부잣집 여자랑 결혼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당시에 여유 있게 산 여자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함부로 자본의 능력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생선 장수가 생선을 팔러 이제 갔는데 아브라함 링컨 와이프가 생선을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뒤집어 깠다가 갈치 같은 거 이렇게 막 하면 어때요? 마트나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세요? 요거 하나 잘라주세요. 그러면 막 잘라서 이렇게 상품화해서 이렇게 소금 뿌려가지고 아이스팩에 아이스 밑에다 깔고 이렇게 딱 포장해서 주시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데도 별로 없죠. 벌써 세팅되어 있어. 세팅되어 있고 조림하실 거에 조림용, 구이용 이래서 이렇게 갖고 오고 요새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우 살 거 없네. 아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 와이프가 생선 장수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그 상품을 팔 수 없을 정도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던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생선 장수가 열이 빡 받쳐가지고 아브라함 링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오죽했으며.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한테 가서 나 당신 와이프 때문에 돌아 미치고 팔딱 뛰겠다. 나 당신 와이프 때문에 내 제품이 다 엉망이고 팔 수가 없다. 이거 어떡할 거냐? 물어낼 거냐?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물어주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 저는 그런 일을 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생선 장수님. 당신은 어쩌다 한두 번이지만 저는 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번역하시는 분이 좀 웃기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생선자수가 할 말, 아유 나보다 더 불쌍한 놈이네 너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브라함 링컨이 지혜로워요. 그죠? 그런 사람이어도 사람은 다 이중성이 있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사람이 정말 확실하고 정말 잘하는데 어느 면에서는 성격이 지랄맞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걸 믹스해서 사람을 이렇게 다듬고 삐뚤빼뚤한 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삐뚤빼뚤한 돌이에요. 이거를 다 학습으로 또 말씀으로 또 저희 학교는 종교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종교로 이렇게 다 놔두어서 맨질맨질한 돌이 만들어져서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알고 죽을 때까지 깨우쳐야 되는 게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갈등을 그런 개념을 안다면 못 푸는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개념의 단서라고 얘기를 나왔고요. 자, 다음에는 갈등의 개념. 이건 일반적인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 절대적인 행동, 뭐 팀들 간의 경쟁 있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 평가가요. 11월 29, 30인가? 이제 저희 행사가 조금 있어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11월 28일, 29일 이렇게 있을 걸로 약 이틀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과 평가는 뭐 하는 곳인가 이렇게 전시 같은 거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시 같은 거 해서 우리 학교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못한 거는 안 알겠죠? 잘한 것들을 이렇게 막 전시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학습 지원센터에서 앞으로 24년도에 어떤 학과로 성인학습자를 모집을 하고 지금 자율전공이 각 학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저희가 모아서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또 성인학습자 센터에서 하는 일, 그리고 역할, 그리고 했던 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나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성인학습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오시냐면 각 보셔서 와 여기 너무 잘했다 그럼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성인학습자 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인학습자 되니까 2개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데 구경하셔서 아유 잘했다 이렇게 칭찬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센터 발표 저희뿐만 아니라 각 센터에서 발표를 이제 하면 아 어떤 사람은 아 저런 일을 하는구나 저 센터에서는 아 학교에서는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와서 또 구경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게 좋은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성과에서 저희 센터가 상을 받았어요. 그럼 상을 안 받은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도 못하진 않았는데 이번 짜증나네 뭐 이렇겠고 상 받는 센터에서는 와 상 받았다 그래봤자 뭐 밥 사주거나 뭐 그런 거겠죠 뭐 그런 걸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승리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기쁨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미묘한 약간 갈등 그런 거겠죠. 그리고 누구 선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하니까 오셔서 참여하시고 구경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팀원들이랑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 안에서도 아유 참 또 나댄다 나대 뭐 아유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고 뭐 굳이 뭐 아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면 되는 거야 이러신 분도 계시고 직원들에서는 교수님도 계시고 아니야 우리 팀이 잘해서 뭔가를 해야 돼 막 이러신 분도 계시고 약간의 누구 다른 부서를 깔아뭉기고 우리만 승리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갈등이 증폭 부서별로 갈등이 증폭시킬 수도 있고 같은 조직인데도 감정적으로 어떤 일에 참여에 따라서 열정적이신 분도 있고 열정의 폭이 넘어서 누구한테 욕을 먹으실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잖아요. 뭐 하실 때 뭐 대회나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물론 어떤 거에 그렇게 되면 아 됐어 우리 부서는 안 해도 상관없어 니네 부서가 해서 니네 그래 니네 잘났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승리를 못했어 우리 부서가 안 됐어 그러면 또 포기할 줄도 알고 다음 기회에 내가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열심히 해서 뭔가를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또 성과에 대한 만족도 느끼는 거고 우리 부서에 대한 단합이나 뭐 이런 것도 협동 뭐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놨을 때 내가 잘 안 됐어. 그러면 후회는 없지만 하지도 않고 어차피 안 될 거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란 아유 나는 나이도 있고 다 이건 조건에 특히 그런 거잖아요. 국가장학금 어차피 뭐 국가장학금 받는데 뭐 공부 잘해봤자 뭐 굳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국가장학금 받지만 난 그래도 이 성인학습사에서 나는 그래도 몇 등 안에 들어봐야지 뭐 이러신 분 있으시잖아요. 선의 경쟁을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든 안 받든 점수는 나는 몇 점 이때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선의의 경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갈등의 원인과 유형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거, 욕구에 대한 좌절, 방어의 메커니즘, 사회적인 뭐 학습, 내가 본인의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그럼 짜증내. 세상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한 거랑 상통되는 말인데
내가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요. 그러면 잘했어 그래도 후회는 없다. 어떻게 하냐? 난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노력도 안 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간질하고 곤모술수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전 단순 무식한 사람이라 그렇게 뭐 여자지만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러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병나요. 싸웠어, 기분 나빴어, 딱 풀고 끝! 다음, 어떤 일 같이 합시다. 그래, 콜! 뭐 이렇게 가야지.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막 뭘 만들어가지고 어우 너 나 저번에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난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런 병 난다고요. 죽어 빨리 죽어. 안에서 병 난다고요. 내가 내 속을 달달달달달달 볶는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갈등의 원인 사회적인 신분이나 역할 뭐 이런 것들 집단에 대해서 아유 지가 대리면 대리지 지는 뭐 사원 때 없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아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집단 간의 특성, 지각의 차이, 관습이나 습관이나 가치관. 뭐야. 근데 제 생각은 이 사회적인 원인은 리더의 생각이 있거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구성원들은 거기에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야 성과가 나서 성공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봐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리더는 정확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평양적으로 너무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랑 친했다고 이 사람 얘기를 들었고 그래 가자 이렇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친했다고 그래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뭔가를 판단을 해서 이게 맞는 건지 근데 판단을 못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무슨 일을 행할 때 계속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랑 상대편 사람을 끌어안아서 그 사람을 국무총리를 만들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적이었는데 그 사람을 나의 동지로 만드는 사람의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헐리우드 가면 그 동상 있잖아요. 석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었던 행동을 그런 넓은 아량을 베풀었던 대인배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람인데다가 왜 그런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서운함이 없었겠어요? 왜 속상함이 없었겠어요? 왜 확 그냥 죽을래 너?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럴 점마다 자기보다 위에 계시는 그 신에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 변호사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맞는지요? 저 이렇게 뭐 한가 항상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한 박자 쉬는 거예요. 무슨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쉬고 말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쉼을 그 사람은 기도로서 풀었다는 거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 학교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을 배경으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저는 교회 다녀요. 아니. 저는 성당 다녀요. 저는 절 다녀요. 상관없습니다. 종교는 자유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크리스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본적인 학교니까 그런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으로 누른다든지 직급으로 무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짚거나 그런 거 독재 이런 것들로도 조직에서는 갈등이 까라면 까 말이 많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회식은 기업 문화의 제2의 일이야. 자 마셔! 막 이러면서 술도 못 먹는데 억지로 막 2차, 3차 이렇게 술도 먹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갈등의 원인에 대한 유형이라고 해서 7가지 유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감,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데 적대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 그냥
선입견이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냥 재수 없어. 그냥 싫어. 내 스타일 아니야. 걔가 봐서 막 아부 떨고 뭐 하고 그래도 그냥 싫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딱 꽂히면 변하지 않아. 그래, 그래 아닌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이 더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나한테 잘하면 실수해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이번에 실수한 거야. 관용을 베풀지만 한 번 딱 찍히면 고정관념 찍히면 걔가 뭐 어떤 짓거리를 하더라도 싫은 거야. 그냥. 그런 고정관념을 스스로 버리셔야 된답니다. 나와 좀 다르다고 나랑 하더라도 이거는 약간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요. 외모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자본에 대한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없잖아 있고요.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가짐도 없잖아 있어. 저희 어머님이 90살이거든요. 교회에 이제 가시죠. 근데 이제 똑바로 걷지를 못하셔서 이렇게 들것에다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교회를 가시고 거기 집사님이 항상 모시고 오고 네, 시니어들 다 모시고 가고 모시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내딸인데 90 먹은 어머니가 이걸 끌고 교회라도 가서 거기 권사님도 나이 다 어리죠. 제일 많은 85, 82, 뭐 조금 더 어리시면 79, 막 이러시면 권사님하고 친구하고 막 이제 놀고 재밌게 성경 말씀 공부하고 예배 보고 이렇게 오시라고 이제 용돈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해요. 저희 형제들이. 그러면 저는 딸이니까 딸이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 이거 입으러 가자. 이거 사러 가자. 요번에 뭐 이런 파카 나왔던데 엄마 패딩 하나 입으셔. 그래가지고 제가 사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입고 교회를 가세요. 우리 딸이 이런 거 사갖고 왔다고. 그럼 거기 85세 저희 엄마보다 5살, 7살, 8살 어린 권사님들이 셈을 내는 거야. 어디서 샀어요? 어디 거야? 그 브랜드 나도 가서 사야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와서 저한테 또 해요. 아유, 정권사가 이거 해서 내가 샀는데 글쎄 그 여자가 그렇게 생각이 없어. 똑같은 색깔로 입고 왔단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니기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그냥. 그 여자 그렇게 생각이 없어. 다른 색깔을 사든가 비슷한 디자인을 사든가 이래야 되는데 똑같은 걸 입고 이게 무슨 뭐겠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특히 여자들 입장에서는 셈이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야. 뭐, 별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제가 볼 때는 아유 애나 어른이나 뭐 할머니나 다 똑같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여자 세계는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직에는 안 그러겠어요. 한 번 딱 꽂히면 선입견을 갖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쟤는 저번에 되게 건방지더라. 근데 진짜 쟤 웃기는 애네. 한 번 꽂히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행동 거지. 그러니까 약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탤런트 조직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샥 변해서 경민대학교 어디과 학생 안녕하세요 네 막 이렇게 그리고 휙 바꿔서 집에 가면 또 엄마나 할머니로서 권위와 위치에서 또 휙 바꿔서 친구들한테 가면 같이 노는 소녀로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어떤 조직과 어떤 모임에 가느냐에 따라서 내 역할과 내 행동의 탤런트처럼 역할로 휙휙휙휙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역할에 꽂혀서 그 역할을 잘하고 또 오시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엄마 역할을 뭐 교회 가서 하고 교회 역할을 학교에서 하고 학교 역할을 뭐 모임에서 하고 니네들은 맨날 이렇게 고스톱만 치고 있어 공부 좀 해 이 무식한 것들아 나처럼 뭐 자꾸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해봐봐요 모임에 가서 그러면 저기 미쳤나 진짜 그래 나 잘났다 이런 얘기밖에 안 듣잖아요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그냥 뭐 자꾸 치매도 오는 것 같고 몸도 아픈 것 같고 이렇게 근데 또 안 해봤잖아 이런 거 해보니까 그냥 재밌더라고 이상하게 난 책 읽는 게 좋더라 이상하게 모르는 것도 배우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래 그냥 뭐 다니는 거지 뭐 피곤하지만 이렇게 하면 뒤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친구는 우리 나이도 있는데 뭐 이렇게 자꾸 배우러 다녀 쟤는 애가 신문화를 자꾸
배우려고 그래. 쟤는 학고파야 학고파. 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탤런트처럼 자기가 들어가 있는 분야에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인지시키셔야 되는 거죠. 가치관의 대립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나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경향의 대립 그러니까 가치에 있어서 가치가 없거나 추구하는 방법이 다른다고 해서 나랑 다를 거다라는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풀지 말고 대화의 초점의 합의점을 찾아서 그 사람의 말 그래서 듣는 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말하는 입보다 말하는 입보다 듣는 귀가 조금 더 커지거나 더 넓으면 오해도 없고 저 사람은 정말 내 말 잘 들어줘. 근데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와가지고 지 얘기 막 드립다 얘기하고 스트레스 받아 진짜 미치고 꼴딱 뛰겠어 정말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로 인해서 뭔가를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나이를 먹는다는 건 하찮은 미물도 다 나이가 먹습니다. 내가 몇 살이야. 너보다 몇 살 많아. 어딜 감히 네가 살아봤어 70대를? 네가 살아봤어 80대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많은 삶을 이겨내고 참고 고뇌했으니까 훨씬 더 많은 경험치가 있을 거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50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토론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경험치를 했던 사람들이 아유 참 놀고들 앉았네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나 같으면 나는 이렇게 행동했어. 나는 이렇게 이겨냈어. 고생이 많다. 스쳐 지나가 보면 그때도 행복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이렇게 안아주는 마음이 조금 있으시면 좋겠다. 또 하나, 아유, 나보다 나이도 많은 게 꼭 저렇게 저러더라. 이해하시 없게. 모질라서래, 모질라서. 모질라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흉볼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조금 나보다 저런 부분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작네. 또 이해해 주는 거죠. 윗사람들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면 주변의 갈등, 조직의 갈등, 선생님들이 속해져 있는 그런 갈등, 이런 갈등은 저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 갈등은 몇 장 안 되는데 얘기할 부분이 꽤 많네요. 갈등의 해결에 대한 사고에 대한 전환이라고 해서 중간에 사람이 하나 있고 두뇌가 막 돌아가면서 갈등을 제일 잘 해결하려면 어떤 사고방식으로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전환해야 되느냐 생각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머리를 돌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학교에 왜 오셨냐고요. 대학교 안 다녀봤으니까 다녀보려고요. 라는 건 1단계 생각이에요. 지금 학기가 중간 1학기가 지나고 2학기에 들어오셨고요. 2학년은 거의 졸업하실 때쯤 되셨어요. 그러면 학교에 왜 오셨어요? 새로운 학문을 배우려고요. 새로운 생각을 전환하려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학교에서 다른 뭐 전 세계에 있는 한국에 있는 것들 모든 정보나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수는 없죠. 다 분야가 있지만 일부분을 알려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생각의 전환, 내가 받은 그 정보를 가지고 나의 가치관과 내 생각을 조금 바꿔서 다른 시각으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첫 번째예요. 역지사지의 정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지를 서로 바꿔서 생각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역지사지가. 만약에 20대예요. 됐다고 짜증난다고 건들지 말라고 나가라고 이런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가 있다면 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가장 많이 힘들 때가 20대예요. 왜? 공부도 해야죠. 미래를 걱정도 해야죠. 이성도 사귀어야죠.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도 해야죠. 그 시대란 말이에요. 잠도 많고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성장해야 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6 다 해봤잖아요. 결혼해봤죠. 살아봤죠. 어디 갔다 와봤죠. 뭐 밥을 먹었어도 더 먹어봤죠. 갑자기 화면이 쫙 흔들리네요. 경험치 해봤잖아요. 60 되신 분은 더 많이 했겠고 70 먹은 분은 더 많이 했겠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0대야. 50대 초반이야. 애 막 기르고 애 대학생 대학교 보내려고 노력하고 내 공부해야지 회사 일 해야지 막 미치고 팔딱팔딱 뛰어. 음. 그리고 나서는 좀 지나고 50대 후반이나 60대 되면 애 또 결혼시켜야지. 너랑 사귀었다가 또 헤어졌다가 또 뭐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뭐 다른 결혼했다 이혼했다가 또 한 번 또 누구를 만나고 막 그럼 아니다 라고 하지만 또 엄마 속 좀 터지고 엄마 속에 뒤집어졌다 까졌다가 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신경 써야지. 뭐 그렇잖아요. 60대 되면 뭐 하겠어요. 결혼해서 도 애 봐달라고 하고 막 서로 하고 엄마 공부하는데 네 새끼 네가 봐야지 왜 나한테 난리냐고 막 이러고 생각이 다 다른 거거든요. 점점 나이를 먹는다는 건 조금 더 관용과 경험치가 많으니까 배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를 생각하는 경험. 그래서 뭔가를 얘기하거나 할 때 옛날처럼 성질을 내거나 막 얘기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조금 마음속으로 뭔가를 정리해서 얘기하든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생각의 전환과 역지사지의 정신,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사람은 영화 보세요. 사람은 같은 어디에 환경에 들어가 있는 맨날 놀고 카바레 가고 디스코장 가고 술 먹고 고섭 치고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그게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이 다라고 희노애락이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읽고 깨닫고 내 행동에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 뭐 성경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성경이거든요. 막 읽는데 너무 어려워. 맨 처음에 죽는 줄 알았어. 아니 하오리까 가라바라 하라오데 아레오데 라삐어 막뭔 말이야 이씨 막 말이 너무 어려웠었어. 처음에는 맨 처음에 배울 때는요. 근데 그거를 듣고 깨닫고 와, 이 시대도 지금처럼 생각하는 거랑 어쩜 똑같은 일이 이렇게 생각나지? 이게 지금 몇백 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 와, 대박. 인간은 똑같은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또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지금 교육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배워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대부분 이렇게 걸러서 조금 다듬어서 그리고 시험 쳐서 인정받아서 그 온 사람들 속에서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시너지를 받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교수님들은 그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와 계시는 각계각의 성인학습자들은 다 알려고 공부하려고 뭔가를 배우려고 느끼려고 생각을 바꾸려고 내 마음을 좀 평안을 가지려고 그러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성향에 맞는 사람끼리 친구하시고 같이 어울리시고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사고의 전환이라든가 긍정적인 태도를 제가 조금 바꾼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 대인과의 갈등이 알고 계시는 거지만 저렇게 적응하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 또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사람은 한꺼번에 휙 이렇게 바뀌려고 하면 딱 두 가지예요. 내가 곧 죽거나 죽을 뻔했던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했거나 두 가지 사람만 갑자기 휙 이렇게 바꿔요. 죽어서 진짜 막 다리가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절단하는 거 어떻게 고쳐서 6개월, 7개월, 8개월, 1년 만에 내가 정상이 됐어. 이렇게 된 사람이거나 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곧 죽거나 세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나한테 어떤 큰 이슈가 있는 사람만 갑자기 휙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씩
물드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떠한 여러 가지 그런 강좌나 이런 걸 통해서 물드는 거예요. 커다란 이런 천을 물드는데 한꺼번에 물들어요? 아니에요. 담가놔야 되잖아. 푹 담가놔야 된다고요. 누구는 1시간 안에.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는 10년 안에. 누구는 30년 동안. 왜? 교화시킨다 그러죠? 왜 잘못한 사람들을 넌 5년, 넌 6년, 넌 종신형 이렇게 감옥에 판사가 가다 놓겠어요. 국가의 예산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걔네들 먹이면서 왜 가다 놓겠어요. 그렇게 집어넣어서 교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통해서 그 사람 정신 상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었었어요. 태어나다 보니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다 보니 부모님이 등하시해서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런 환경 친구를 만나서 그런 데를 가서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처음에 태어났는데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어떻게 누구를 만나느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얘기가 뭔데요. 좋은 친구를 만나느냐. 나쁜 친구를 만나느냐. 좋은 환경에 들어갔느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환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가치관이 바뀌면 거기에서 물들지 않고 자기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 누구랑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있으시다고 한다면 사고를 좀 전환하는 그런 마인드로 되게끔 노력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거는 갈등의 순기능 측면, 이거는 성격에 따라 조금씩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거든요. 개인이냐 조직의 문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관계자들 관점을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쇄신이나 변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통합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조직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갈등을 통해서 창의성, 진취성, 적극성, 융통성 없이 그래 너랑 나랑 갈등했었네 푸나봐라 씨 절대 못 풀어 이런 사람이 있고 이걸 통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구성들 간의 다양한 심리적인 욕구를 통해서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본인하고 나하고 친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감사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순기능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정보의 투입과 대안에 풍부하게 만들고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활성화를 갖는 것이 순기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만 쭉 읽으면 선생님들이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의역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들으실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역기능의 증명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갖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결정에 지연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야 결제했는데 난 이거 못 돌려 밑으로 못 내보내 하지마 그렇게 계속 버티기는 거예요. 그럼 행정 처리가 또 안 되잖아요. 당사자간의 심리적인 불안이나 좌절 이런 것들을 저해시키고 또 참다 왜 옛날 속담에 쥐도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그런다며요. 갈자리 보고 하는 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정성, 조화성, 통일성 이런 걸 깨트립니다.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똑같은 정보와 똑같은 스트레스지만 누구는 막 속이 썩고 위궤양이 생기지만 누구는 툭툭 털어버리고 운동으로서 해소해서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이 피폐해지는 사람이 있고 심적으로 탁 털어버려서 에휴 내가 너가 진짜 뭐해서 피하는 줄 아냐? 아니거든 뭐해서 피하는 거거든 나는 너 안 무섭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집단의 갈등을 증폭시킬 거냐 이 역기능이 저하시키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참거나 호흡을 하고 얘기를 하거나 소통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바꿔서 상대편 입장에서. 그래서 갈등을 관리하는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시켜서 웬만하면 응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하되니까 손실을 없애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갈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갈등을 확대해서 너 나가거나 너 죽거나 뭐 이런 거 상대랑 나랑 죽으라고 싸웠어요. 근데 상대방이 막 열받아가지고 진짜 제 말이 다르다라고 딱 요새는 막 극단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자살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평생 가슴속에 묻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 걸린다니까요. 죽어요. 그런 일을 막아야 되잖아요. 갈등에 유리한 결과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 이거는 논문에서 나왔던 얘기고 합의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합의된 절차에 의해서 다뤄짐으로써 갈등의 유연한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악화되거나 고조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들을 갈등의 의미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논문에서 누가 썼다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은 건데 연도를 보면 너무 오래됐어요. 1984년도 이게 지금 2023년도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좋게 푸는 게 제일 좋다. 갈등이 있다라면 한 장도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약간 아까 말했던 거를 표화해서 약간 눈에 보기 좋게 또 성과가 기능에 따라서 조금 어떻다, 낮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등은 조직에 의해서 소통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적당한 갈등은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좀 좋아요. 긴장감을 갖게 되니까 저 사람은 저런 거 안 좋아하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리더는 갈등의 상황에 따라서 조직의 어떤 성과나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왜 없겠습니까? 조금씩 갖는 거는 적절해요. 근데 그걸 불균형하게 있어서 생산이 확 떨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누가 죽거나 아니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나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을 따시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갈등 관리에 대한 방식에 대한 변화인데요. 갈등이 너무 없으면 으쌰. 사람과 사람은 제가 아까도 가족 특히 내가 너무너무너무 예뻐하는 우리 아들, 딸들도 커가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사랑해서 만난 남편과 아내도 살다 보면 걔가 걔야.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또 욕을 하면 안 되는데 그놈이 그놈이고 인연이 그년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등이 너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무관심해서도 또 안 되는 거죠. 기업에서는 너무 무관심을 하잖아요. 그럼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갈등이 너무 또 심해지면 이건 생산성이 떨어져요.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변화도 없고 혁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갈등을 유지해야 되느냐? 적당한 갈등. 그 적당은 사람마다 농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서로의 협력과 상호의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비판을 하면서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죄송해요. 적당한 갈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갈등을 없앨 수는 없는데 그걸 최소화시키려면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건 순수한 제 생각이에요. 예의 있게 행동해라. 너무 친해져서 막 이렇게 화면에 가까이 가니까 어때요, 선생님들? 부담스럽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봐요. 저 보이세요? 저도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안경 끼고 있잖아요. 자료가 안 보여서 안경 끼고 있잖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유지.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etiquette and 예의라고 생각해요. 기분 나쁜 말이라도 예의를 갖추고 언니 저번에 저 서운했어요. 그렇게
내 스타일인데 왜 내 옷 입는 거 갖고 자꾸 그래. 응? 나는 그런 게 좋은데 편해서. 제 스타일을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저번에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기분 나쁘죠. 뭐 이렇게 애교 있게 얘기한다든가. 어? 너는 옷 잘 입으세요? 남한테 지적질이세요.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 혼자 제가 바라보고 혼자 생쇼하고 있는 느낌?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다 끝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몇 장 남지는 않았는데 어, 갈등의 해소와 조정하는 방법, 예방보다는 조정으로 저는 좀 바꾸고 싶거든요. 갈등의 원인이 어떤 권력이나 감정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을 공감하고요. 개인적인 감정을 좀 구분해서 얘기하면 예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명확한 권한에 대한 규정과 확실한 업무 구분을 해서 갈등의 소지를 좀 줄고요. 요거까지는 이렇게 기업에서는요. 그리고 평소 회의나 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화의 창. 저번에 왜 그딴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나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안 되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는 걸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장난 비슷 이렇게 상대방을 싸워서 이기고 싶을 때 조용히 매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나한테 따져요. 그러면 조용히 더 가라앉게 다운시켜서 더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업무가 비슷한 조직 내에 갈등 집단에 갈등이 자주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집단은 이렇게 합치는 게 좋고 미래 일을 사전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좋고요. 순환보직 왜 오너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렇게 약간 돌리는 형태로 뭐 재무팀에 있다, 학교를 얘기하면 홍보팀에 있다가 산업협력단에 있다가 또뭐 이렇게 취업전략팀에 있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겠다. 아 조금 부족한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는 경쟁할 때 독단적으로 일을 하지 말고 상대편의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편의 의견을 조금 수립하라는 거 그리고 협력하라는 거 어떻게 통합해야 되고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좀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즉시 결정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서 디테일하게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좀 물어보라는 거.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상대편이 재수가 없는 사람인데 의견이 괜찮아. 그러면 괜찮네요. 요번엔 아이디어 아주 좋은데요? 라고 이렇게 수용하는 자세도 있어야 돼.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무조건 노! 노! 야 빠져 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조직에서 아주 그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give and take. 제 생각에는. 타협해야 돼요. 이번에는 내가 양보했으니까 저번에는 너가 양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좋겠다. 갈등의 프로세스의 이해라고 해서 노널드라는 사람이 갈등에 대한 재과정에 대해서 의견이 불일치했을 때 대결 단계, 격화했을 때 진정하는 단계, 해석하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써서 갈등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는데 읽어보고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격화의 단계 중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상대보다 내가 더 인격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효과적인 갈등 해소 방법에 대한 약간 조정이라고 해서 윈윈인 저도 잘 되고요. 상대도 잘 되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더 좋겠어요. 조직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로 잘 되면 좋잖아. 그쪽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방향으로 서로 이끌어 가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내용 보셔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갈등이 난 뭐다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갈등이 뭐다 이거를 또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기도 조금 그렇잖아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갈등의 해소 방법을 듣고 무엇이 나한테 제일 적절한 방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시간 15분 수업인데요. 수고하셨어요. 얘기가 좀 길기도 하고 학문적으로 이거를 다 읽기보다는 좀 의역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어요. 제가 챕터를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기말고사 2주 전에 이 2주 동안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시고요. 이제 곧잘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감기 걸린 교수님들도 꽤 있어요. 보니까. 아프시면 나만 손해예요. 따뜻한 물, 그다음에 조금 뜨겁게 옷 입으시고요. 더우면 벗으면 되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어깨 이렇게 피세요. 이렇게 지금 1시간 15분 동안 핸드폰 들고 다니시는 분도 목 아프시니까 이렇게 좀 힘드세요. 그렇게 해서 잘 견디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